欢迎来到沪江网校韩语课堂。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과에서 배웠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어휘. 첫 번째, 다음 명절과 관계 있는 어휘를 쓰십시오. 여기에 여러 가지 어휘가 있네요. 귀성행렬, 덕담, 떡국, 햇곡식, 세배, 조상, 가면극, 창포물, 머리를 감다, 추수감사절, 나이를 먹다, 세계문화유산, 차례를 지내다. 자, 여러분, 설날과 관계 있는 어휘는 무엇일까요? 귀성행렬, 덕담, 떡국, 세배, 조상, 나이를 먹다, 차례를 지내다. 문제 없으시죠? 다음, 추석과 관계 있는 어휘는 무엇일까요? 귀성행렬, 햇곡식, 조상, 추수감사절, 차례를 지내다. 다음, 단어와 관계 있는 어휘는 무엇일까요? 창포물, 머리를 감다, 가면극, 세계문화유산. 문제 없으시죠? 다음을 볼까요? 두 번째, 빈칸에 알맞은 어휘를 쓰십시오. 어떤 어휘가 있나요? 너나 할 것 없이, 따로따로, 흥미롭다, 다양하다, 지정되다. 여러분, 먼저 해보세요. 자, 같이 확인해 볼까요? 1번, 컴퓨터 회사들은 신제품 발표 때 너나 할 것 없이 얇은 노트북을 내놓는다. 2번, 수원의 화성은 1997년 12월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3번, 최근에는 대학교에 가기 위해,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 한국 문화를 알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는 등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목적이 다양해졌다. 4번, 사람들은 이번에 전시된 전시물에 대해 흥미로워했다. 5번, 환경 보호를 위해 쓰레기는 재활용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따로따로 버려야 한다. 문법, 다음 상황에 맞게 대화를 완성하십시오. 먼저 상황을 볼까요? 미선이와 리에는 추석 풍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리에는 추석 때 고향에 가면 뭘 하는지 묻는다. 미선이는 한국 사람들이 추석 때 차례를 지내거나 선물을 하고 친척들을 만난다고 말한다. 그리고 명절 때 밤을 샐 정도로 음식을 많이 하느라고 힘들지만 차례는 지내야 한다고 했다. 리에와 미선의 대화를 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추석이 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향에 내려가는 것 같아요. 고향에 가면 뭘 하지요? 고향에 내려가서 차례를 지낸다든가 선물을 한다든가 친척들을 만난다든가 해요. 여기서 는다든가 니은다든가 다든가 이 문법은 여러 개의 예를 들어 말하고 그것들 중에 어느 것이나 가리지 않고 선택함을 나타낼 때 사용해요. 그래서 이 문장은 고향에 내려가서 차례를 지내거나 선물을 하거나 친척들을 만난다는 뜻이에요. 한국에서는 명절 때 음식을 준비하고 차례를 지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힘들지 않나요? 왜 힘들지 않겠어요? 여기서 왜지 않겠어요? 이 표현은 분명히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서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왜 힘들지 않겠어요? 이 문장은 아주 힘들다는 뜻이에요. 명절 때마다 밤새도록 음식을 많이 하느라고 힘들어요. 여기서 도록 이 문법은 동작의 정도나 한계, 어느 지점에 도달하기까지를 나타낼 때 써요. 그래서 밤새도록 음식을 많이 한다는 표현은 밤이 새어 아침이 될 때까지 음식을 많이 한다는 의미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차례를 안 지낼 수는 없지요. 여기서 그렇다고 을 수는 없지요. 이 표현은 상대방의 말 내용을 이유로 해서 화자가 생각할 때 옳지 않은 행동을 할 수 없다고 말할 때 써요. 그래서 이 문장은 힘들다는 이유로 차례를 지내지 않는 행동이 옳지 않기 때문에 자신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의미죠.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마리아와 영수는 보령 머드 축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마리아는 영수에게 축제가 재미있었는지, 그리고 사람들은 피부를 위해 진흙을 바른다고 하는데 피부에 정말 좋았는지 묻는다. 영수는 피부가 부드러워진 것 같다고 말하고 마리아도 영수를 보니 그런 것 같다고 한다. 자, 영수와 마리아의 대화를 보겠습니다. 저는 며칠 전 보령 머드 축제에 다녀왔는데 참 좋았어요. 그래요? 재미있던가요? 여기서 던가요? 이 문법은 상대방에게 과거의 일에 대한 경험을 물을 때 사용해요. 그래서 영수가 보령 머드 축제에 다녀온 것은 이미 과거의 경험이고 마리아는 영수의 이런 경험에 대해 묻고 있는 거죠. 네, 아주 재미있던데요. 사람들은 피부가 부드러워지라고 진흙을 바른다던데 바르니까 피부가 정말 좋아지던가요? 여기서 으라고 이 문법은 뒤 문장 행위의 목적이나 의도를 나타낼 때 써요. 이 문장은 피부가 부드러워지려고 진흙을 바른다던데와 비슷한 뜻이에요. 네, 아주 피부가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아, 그러고 보니 축제에 다녀오시기 전보다 피부가 훨씬 좋아 보이는군요. 저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여기서 그러고 보니 이 표현은 화자가 몰랐거나 느끼지 못했던 사실에 대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실을 발견하거나 깨닫게 되었을 때 써요. 그래서 마리아가 영수의 말을 듣고서야 영수의 피부가 전보다 좋아진 것을 발견한 거죠. 읽고 말하기. 첫 번째, 여러분은 어떤 춤을 좋아합니까? 자, 같이 볼까요? 배꼽춤은 배꼽을 드러내고 허리를 빨리 흔드는 동작이 특징이에요. 두 번째 그림은 브레이크 댄스예요. 브레이크 댄스는 미국의 힙합 댄스의 한 종류예요. 자, 다음 사진은 한국의 무용인 부채춤이에요. 부채춤은 한복을 입고 부채를 양손에 들고 여러 가지 아름다운 모양을 만들면서 추는 춤이에요. 다음은 삼바춤인데요. 삼바춤은 화려한 옷을 입고 빠른 박자에 맞춰 몸을 앞뒤로 움직이며 추는 춤이에요. 마지막으로 천수관음, 중국의 춤이죠. 선생님은 춤은 잘 못 추지만 삼바춤과 같은 열정적이고 격렬한 춤이 좋아요. 여러분은 어떤 춤이 좋으세요? 두 번째, 다음 글을 읽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세계 여러 나라의 축제에는 공통되는 점이 있는데 그건 바로 춤이다. 춤은 리듬에 맞추어 손짓과 발짓을 하며 온몸을 움직이는 것이면서 몸으로 생각을 표현하는 언어라고 할 수 있다. 무당의 춤은 나쁜 것을 없애달라고 신께 드리는 기도이고, 브라질의 삼바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치료제이며, 배꼽춤은 고대 터키에서는 왕에게 선택되기 위하여 자신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메시지였다. 처음 인간은 기쁨을 나타내기 위해 춤을 추었다고 한다. 옛날 사냥을 하던 사람들이 사냥을 한 후 자신도 모르게 리듬 있는 몸짓을 반복한 것이 춤의 기원이었다. 처음에는 한두 사람이 하던 것이 점차 그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추게 되었고, 그것이 축제와 같이 특별한 날의 행사로까지 발전했다. 오늘날에도 아프리카의 일부 지역에서는 그러한 춤을 발견할 수 있다. 춤은 문명사회에 들어오면서 일반 사람들이 추는 민속춤과 왕을 위해 궁중에서 추는 무용으로 나뉜다. 일반 사람들은 춤을 즐길 수 있는 날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춤은 오랜 세월 동안 왕이나 몇몇 사람들만이 중요한 행사나 축제 때 감상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렇지만 일반 사람들도 잔치나 축제 때가 되면 춤을 즐겼다. 추수가 끝난 후 기쁨과 신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춤을 추었고, 결혼식 날에도 마음껏 춤을 추며 기쁨을 표현했다. 현대사회가 되면서 춤은 자신을 표현하는 것으로, 그리고 사람들과의 교류의 수단으로,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한 예술로 그 역할이 다양해졌다. 그럼 질문을 같이 볼까요? 1번, 춤이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두 가지를 쓰십시오. 춤은 리듬에 맞추어 손짓과 발짓을 하며 온몸을 움직이는 것이면서 몸으로 생각을 표현하는 언어입니다. 2번, 다음의 춤은 각각 어떤 역할을 합니까? 맞는 것끼리 줄을 그으십시오. 먼저 첫 번째, 무당의 춤. 무당의 춤은 신에게 드리는 기도의 역할을 하죠. 브라질의 삼바 춤은 스트레스를 푸는 치료제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터키의 배꼽춤은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메시지이죠. 3번, 춤은 어떻게 발전해 왔습니까? 순서에 맞게 번호를 써 넣으십시오. 어떻게 발전해 왔나요? 맨 처음 기쁨의 표현이었고요. 그리고 신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죠. 그리고 지금은 자신의 표현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4번, 문명사회에 들어오면서 춤은 민속춤과 왕을 위한 무용으로 나뉩니다. 민속춤은 주로 어떤 때에 추었습니까? 민속춤은 추수가 끝난 후에 추었고, 결혼식 날에도 추었습니다. 5번, 현대의 춤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세 가지를 쓰십시오. 현대의 춤은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고, 사람들과의 교류 수단이며,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한 예술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이 아는 여러분 나라의 춤에 대해 보기와 같이 이야기해 보십시오. 먼저 보기를 볼까요? 처용무는 궁중무용의 하나입니다. 궁중무용은 왕 앞에서 추던 춤입니다. 처용무는
오방 처용무라고도 합니다. 5사람이 함께 추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었어요. 오방은 동서남북과 중앙을 가리키는데 사람들이 각 방향에서 다른 색깔의 탈을 쓰고 서서 춤을 춥니다. 처음에 처용무가 생겼을 때는 한 사람이 춤을 추었는데 춤이 발전하여 5사람이 추는 춤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처용무는 다른 춤과 합쳐져서 1년 중 마지막 날에 잔치를 벌이며 추는 아주 화려한 춤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중국에는 춤의 종류가 아주 많을 것 같아요. 중국은 아주 크고 소수민족도 많으니까요. 여러분, 중국의 춤에 대해서 보기와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문화 정월 대보름 정월 대보름은 음력 정월 보름날 1월 15일로서 농경사회 시대였던 과거에는 설날, 추석과 함께 가장 큰 명절이었습니다. 정월 대보름 명절은 14일부터 시작되는데 14일을 작은 보름, 15일을 대보름이라고 합니다. 겨울 동안 긴 휴식을 취하고 본격적으로 농사일을 시작하기 전에 지내는 명절이기 때문에 작은 보름에는 농사일의 시작을 알리는 일, 낯가리 때 세우기부터 합니다. 14일 밤에 잠을 자면 눈썹이 샌다고 하여 밤을 새우는 보름새기를 하며 15일 밤에는 보름달이 뜨기 전인 초저녁에 산이나 언덕에 올라가 달맞이를 합니다. 또한 이날 밤 들판에 나가서 그 해에 새싹이 잘 자라고 논과 밭에 해충이 죽도록 쥐불을 놓습니다. 아이들은 연날리기, 돈치기 등을 즐기며 어른들은 줄다리기, 노다리 밟기 등을 합니다. 이와 같이 대보름날 밤에는 온 마을이 때로는 마을과 마을이 대결하는 경기를 조직하여 함께 즐깁니다. 대보름 날에는 약반, 약식이라고도 하며 햅찹쌀을 찌고 여기에 밤, 대추, 꿀, 기름, 간장 등을 섞어서 다시 함께 찐 후 잣을 박은 음식과 오곡밥, 쌀, 콩, 팥, 보리, 수수, 조 등을 넣어 짓는 밥. 꼭 5가지 곡식으로 짓는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곡식을 넣어 지어 먹는다는 뜻에서 오곡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나물이 흔한 계절에 잘 말렸다가 이날 삶아서 기름에 볶아 먹습니다. 특히 성이 다른 3집 이상의 밥을 먹어야 그 해에 운이 좋다고 하여 오곡밥을 서로 나누어 먹는데 이날만큼은 틈틈이 먹어서 9번을 먹습니다. 대보름날 아침 일찍 일어나 부럼이라고 하는 밤, 호도, 잣, 은행 등을 소리나게 깨물어 먹으면 1년 내내 부스럼이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가 단단해진다고 합니다. 또 이른 아침에 맑은 술을 마시는데 이를 기발기 술이라고 합니다. 이 술을 마시면 귀가 밝아지고 귀병이 생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1년 동안 좋은 소식을 듣는다고 합니다. 위에서 소개한 풍습 중에 점점 사라져가는 풍습도 있지만 지금도 대보름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곡밥과 나물을 먹으며 부럼을 깨뭅니다. 여러분, 정월 대보름에는 무엇을 했나요? 정월 대보름 밤에는 그 해에 새싹이 잘 자라고 논과 밭에 해충이 죽으라고 쥐불을 놓았습니다. 또한 마을과 마을이 대결하는 경기를 조직하여서 함께 즐겼습니다. 이처럼 쥐불을 놓는다든가 마을 간의 경기를 하는 것은 당시 농경사회에서 마을 단위의 생활을 하던
생활 방식에서 생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선생님은 쥐부를 한 번도 놓아본 적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현대사회의 생활 방식이 예전과 달라졌기 때문에 이러한 전통 문화가 점점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생활 방식이 변했다고 해서 전통 문화를 무시할 수는 없겠죠. 1번. 여러분 나라에 사라져 가고 있는 명절 풍습이 있습니까? 한국인의 대부분이 직장과 학업으로 인해 도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빠른 생활 방식은 많은 풍습을 사라지게 하거나 간략하게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중국은 어떤가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2번. 나라마다 전통 문화가 변화되거나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먼저 전통 문화의 가치를 알고 아끼는 마음을 가져야겠죠? 또 전통 문화 공연장이나 전시장을 관람하여 전통 문화와 친숙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통 악기나 민요를 배우는 등 전통 문화를 많이 접할 수 있도록 배우고 실천해야 합니다. 또한 전통 문화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전통 문화를 발전시키고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개발해야 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국어가 끝났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과인 10과만 남았네요. 9과까지 마치신 것으로 봐서는 제 10과도 문제 없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10과에서 만나요. 바이바이.